테이퍼링 이슈가 있을 주말 뉴욕 증시를 주목하면서 좀 쉬어가고 있는 하루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베팅의 순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정리해야 될지 아니면 신규 매수할 종목들은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종목 현대모비스를 보겠습니다. 베팅의 순간입니까? 네, 베팅의 순간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현대차, 기아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도 좀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와 관련된 부품 업체들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이 모빌리티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친환경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정책에 대해서 좀 발맞추어 나가려는 좀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좀 친환경적인 정책의 경우는 오히려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살펴볼 좀 이슈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대모비스 한다면 바로 이 현대차 그룹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현대차 그룹의 어떤 좀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차 그룹의 경우가 다음 달 초에 유럽 그리고 한국에서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좀 겨냥한 수소 사회 비전을 최초로 공개를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 그룹 차원에서의 또 수소 사회 비전 선포식까지 개최를 하면서 오히려 전 세계 대상으로 생중계로 좀 온라인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이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 친환경에 따른 수소 관련 기술을 우리가 종합적으로도 한번 살펴볼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대모비스의 경우가 이 독일에서 열릴 예정이 IA 모빌리티 2021에 참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 게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는 이제 현대모비스만 좀 참가를 좀 하게 되는 거고요. 이 현대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기술력이다 한다면은 우리가 자동차 시장 안에서 더욱더 주목이 될 수가 있는 뭐 친환경과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관심을 이끌게 된다면은 유럽 시장 공략에 대해서 더욱더 속도가 또 붙여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경우는 물론 이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가장 큰 또 대형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뭔가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이런 자동차의 어떤 기술력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대표님의 의견에 찬물을 끼얹는 건 절대 아니고 저의 궁금증이기도 합니다만 이 수소사회 비전과 관련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주식이 아닐까.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관련한 현대차 그룹에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이슈가 너무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서 그러면 좀 다른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것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만약에 그런 대안이 있다면 좀 더 가벼운 수소 관련주에 투자하는 게 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더 좋은 전략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가장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앵커님이 좀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조금 덩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소간 좀 무거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된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서히 완화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보다도 우리가 멀리 좀 더 중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는 충분히 자동차 산업 자체가 진화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둘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경우는 만약에 투자 성향이 조금은 중장기적이다 하신다면은 이렇게 조금 덩치가 있는 대형주로 한번 관심을 두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다 조금 단기적으로 좀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좀 중소형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낙폭 과대가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봤을 때는 가격적인 면도 우리가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도 한번 대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모비스를 봤습니다. 다음 베팅의 순간에서 다뤄볼 종목은 바로 SM입니다. 많이 올랐죠. 단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배팅의 순간입니까, 대표님? 저는 이 SM은 지금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부터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이 이제 세주인 찾기에 좀 나서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전망을 하기로는 이제 주력 세주인이 CJ E&M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매각가도 좀 높아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SM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도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SM 입장에서는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좀 주인을 좀 찾게 나서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또 지분을 전량 매각하려는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각 거래의 경우는 이 라이크기의 흡사병과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요. 시장에서 내다보기로는 한 7,500억 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 그리고 굉장히 좀 최대 규모의 거래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에서도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상 현재는 뭐 카카오엔터 그리고 CJ E&M이 이제 입하전이 또 예상이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거대한 또 매각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러한 이슈들이 주목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SM의 경우는 관련 내용들을 좀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오히려 지금 SM의 경우는 또 이런 매각 관련 얘기들이 이미 주가에는 어느 정도 또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것은 물론 그냥 가격만 보면 부담이 있습니다만 우리 또 주식은 또 밸류에이션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면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뭐 카카오를 직접 비교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봤을 때는 아무리 최고가라도 언제라도 지금 사는 게 가장 싼 거 아닙니까? 강남 부동산처럼.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어느 회사에 매각이 되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매력적인 이제 회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각이 되고 나서 뭐 CJ E&M이 됐든 카카오엔터가 되었든 어쨌거나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확대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SM의 경우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는 아쉬웠던 점이 이미 어느 정도의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는 점이죠. 우리가 나중에 SM에 대해서 다시금 좀 공략의 기회를 잡을 때도 차라리 조금 어느 정도는 주가 추세 자체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좀 더 저렴한 가격권에도 좀 매수를 할 기회를 좀 더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제가 현재 관점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역시 시장의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입니다. 조일 알미늄입니다. 배팅의 순간입니까? 네, 조일 알리늄 현재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들어가실 만한 종목이 오늘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 이렇게 주가가 좀 뜨겁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네. 자칫 리스크를 안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면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이제 드려봤던 거고요. 일단 조일 알미늄의 경우는 그래도 안정적인 또 매출처를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롯데 알미늄의 2차 전지 필수 소재로 좀 들어가게 되는 양극화 생산에 쓰이는 원재료로 공급을 하기로 협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롯데 알미늄이 이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를 또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 알미늄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사업이 확장이 되고 그만큼에 대해서 필수적인 또 소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장에 대해서는 더욱더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롯데 알미늄의 경우는 이제 그 양극화 생산 능력이 연 2만 9천 톤가량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조일 알미늄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안정적으로 양극화 사업을 원재료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좀 찾아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 알루미늄 가격이 또 상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식도 주가에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일 알루미늄의 이제 차트를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상세를 이어왔던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알루미늄 가격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조일 알미늄의 경우는 사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들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재료 가격 오른다는 얘기 나올 때마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예. 최근에도 사실 주가가 급등을 한 모양새도 좀 보였었고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또 주가의 변동성으로도 확대가 다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조일 알미늄의 경우는 우리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는 점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원재료 가격으로 인해서 한번 좀 베팅을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다면은 현재보다도 우리가 눌린 몫이 다시금 좀 재차 공략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노려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미늄의 이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이 회사는 좋은 거예요? 수익성이 좋아집니까? 네, 이런 수익성 명의면에서 네, 전가가 되는 겁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네. 또 주가에 반영이 될 수가 있고 어쨌거나 이런 수익성 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내용들의 경우는 또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조일 알미늄 말고도 이렇게 원재료와 관련이 되어 있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주가가 상승 흐름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좀 사례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알루미늄 가격에는 조금은 집중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송구한 게 이미 지나고 나서 이 종목 올랐다라고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장 송구합니다. 올해 초에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근데 사실 오를만 했던 게 2차 전지 핵심 소재고 핵인 싼데 우리가 왜 몰랐던 걸까요?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시장에서 막 오르고 특히 또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롯데와의 협업 소식도 좀 주가의 호재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건 좀 무리라고 하셨으니까 좀 냉정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조일 알미늄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파인 테크닉스. 네, 파인 테크닉스 저는 매수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 괜찮습니까? 네. 이제 그 스마트폰이 새롭게 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사실 폴더블 이제 스마트폰이 좀 나오긴 했었지만은 이번이 굉장히 좀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흥행을 또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 폴더블 폰 내에서 이 가장 중요한 힌지를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실 스마트폰이 접었다 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힌지에 대해서는 더욱더 기술력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폴더블 폰이 또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된 거를 저도 조금 보기는 했는데 뭐 디자인 면이라든지 가격 면에서도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높게 느껴졌는지 젊은 층 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폴더블 폰이 주목이 되면 될수록 이 힌지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주목을 될 수가 있고 또 중요성이 또한 강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어떤 폴더블 이 스마트폰 성공을 위해서 아무래도 글로벌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이 폴더블 관련 제품 출시에 더욱더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 종목들도 한번 좀 뜨겁게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파인테크닉스 이제 일본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파인테크닉스 말고도 뭐 KH 바텍이라든지 이렇게 관련주들이 지금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상승 흐름 좀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폴더블 폰의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긍정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좀 소비자들이 이렇게 좀 그 사려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와 관련된 힌지에 대해서는 더욱더 주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파인테크닉스의 경우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하에 제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힌지, 이 파인 테크닉스예요. 파인 테크닉스 보니까 이게 내장된 힌지 연결하는 부품 만드는데 네. 힌지 우리 이 힌지는 KH 바텍이 대표주인데 왜 파인 테크닉스인가 봤더니 내장 힌지는 이 파인 테크닉스가 단독으로 삼성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대표님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차트에 있는 종목들 다 기존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하셨는데 파인 테크닉스는 오늘 무려 12%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신규 진입이 괜찮다고 하시는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시는 겁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시장 상황을 보니까는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종목들이 움직여지는 것보다도 뜨거운 이슈가 떠올랐을 때 종목들이 큼직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바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이렇게 주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시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폴더블 폰이다. 그리고 소비자의 반응이 좋다. 이런 얘기들이 어쨌거나 뜨겁게 또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는 당분간으로서는 이런 얘기들이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이런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좀 살펴보자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Fine Techniques까지 봤습니다. 컬스 파트너스의 김진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